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노련한 게임, 최 사장의 역습이라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급전 사기, 투자 사기, 그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조금 다릅니다. 40년 투자 경험으로 단련된 한 노인이 사기꾼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와 회복,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바. 금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고 바 안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65세의 최 사장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한 투자가인 그는 40년간 벤처 투자로 수백억을 벌어들였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먼저 보는 눈,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으로 성공가도를 달렸죠. 하지만 지금은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마저 해외에 사는 외로운 노인일 뿐입니다. 최 사장은 위스키 잔을 홀짝이며 바 안을 둘러봤습니다. 사람 구경, 그것이 요즘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데이트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칩니다. 오랜 경험으로 최 사장은 단 몇 초만 관찰해도 그들의 목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텐더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최 사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최 사장님, 오늘도 평소처럼 맥켈란 18년산으로 드릴까요? 그래요. 오늘도 사람 구경하러 왔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 세상 구경 다 되거든요. 사장님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요. 저번 주에도 그러셨잖아요. 저 구석 앉은 남자가 카드깡 브로커라고 딱 맞추셨어요. 40년 넘게 사람들 만나며 투자해 왔으니까요. 사람의 눈빛, 손짓, 말투 다 의미가 있어요. 김 바텐더도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왜요? 사장님 눈빛이 평소보다 더 날카로우세요. 사냥꾼 같다고 할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구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20대 후반의 여성.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었지만 가방을 드는 손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명품이 익숙하지 않은 손. 걸음걸이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눈은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최 사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 저기 또 한 마리 들어오는군. 패션은 화려하네. 최 사장이 흥미롭게 여성을 보는 모습을 보고 바텐더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은요.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최 사장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혼자 앉아 있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으며 여유로운 표정. 딱 그녀가 찾던 타입이었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최 사장 옆 빈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여기 자리 비었나요? 다른 데는 다 사람이 있어서요. 아, 네, 물론이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혼자 있고 싶었는데 다른 반은 다 시끄럽더라고요. 여기가 조용하긴 하죠. 저도 그래서 자주 와요. 수미는 바텐더에게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비싼 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알아챘습니다. 와인 이름을 말할 때 약간 더듬은 것, 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것, 연기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여기 얼굴이 낯익으신 것 같아서요. 네, 요즘은 거의 매일 나와요. 혼자 살다 보니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아, 혼자 사세요? 저도 요즘 가족들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로워요. 그래요? 젊은 분이 왜요?
일 때문인가요? 사실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가족 문제라서 전형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먼저 공유하고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사연을 풀어놓는 것. 최 사장은 이런 패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순진한 외로운 노인처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족 문제 힘드시겠어요. 저도 가족이 다 멀리 있어서 그 외로움 잘 알아요. 명절 때나 한 번씩 보는 게 다예요. 진짜 그렇죠? 전화는 해도 직접 만나는 것만 못하잖아요. 맞아요. 전화로는 진짜 속마음을 못 나누죠. 두 사람은 그렇게 20분 정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요즘 물가, 건강 이야기. 수미는 조금씩 최 사장의 정보를 캐내고 있었습니다. 은퇴했다는 것, 투자 일을 했다는 것, 자식들이 해외에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외롭다는 것. 사장님은 요즘 뭐 하시며 시간 보내세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신문 보고, 이렇게 나와서 차나 술 한잔하고, 그게 다예요.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더라고요. 순간 수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도 건강하시고 여유 있으시니 좋으시잖아요. 여유가 있어도 같이 나눌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타깃이네. 외롭고 돈 많고 순진해 보이고 그녀는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본론을 꺼낼 때였습니다. 사장님, 사실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최 사장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수미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능숙했습니다. 아마 여러 번 해본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중견 건설사 임원이셨어요. 건설사요? 네. 한국건설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아버지가 횡령 사건에 연루되셨어요. 사실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안 하셨는데 위에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건 억울하시겠어요. 억울하죠. 30년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받고 우리 가족은 정말. 수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울먹였습니다. 최 사장은 그녀의 연기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아마 연습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진짜 슬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프로였습니다.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수미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 사건 때문에 우리 가족 계좌가 다 동결됐어요. 저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가족 계좌까지요? 네. 재산 추적한답시고, 제 통장, 어머니 통장, 동생 통장, 다 묶였어요. 지금 당장 생활비도 못 쓰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활하세요? 친구들한테 빌려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민망해서 더 부탁도 못 하겠어요. 최 사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스토리는 잘 짰네. 억울한 피해자 컨셉, 가족 이야기로 감정 자극, 그리고 금전적 어려움. 하지만 그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그런 일은 얼마나 걸려요? 풀리는데? 그게요. 변호사가 말하기를 2, 3개월은 걸린대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세상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를 못 내서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수술비랑 입원비에서 3천만 원이요. 사실 저희한테는 돈이 있어요. 제 보험금이 다음 달에 5천만 원 나와요. 근데 지금 당장이 급해서 3천만 원. 수미는 뒤늦게 죄송한 듯 말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처음 뵙는 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다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죄송해요, 사장님. 오늘 처음 뵌 분한테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영리했습니다. 직접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상황만 설명한 후 오히려 사과하는 것.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 사장은 이런 심리 기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수민이 자기소개를 할 때 말했던 이름을 다시 부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민 씨. 수민 씨가 맞죠? 네, 수민이에요. 수민 씨,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 같아요? 수민은 당황했다. 네, 그게 저는요, 사람을 봐요. 40년간 투자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수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들통난 걸까? 하지만 최 사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민 씨는 진짜예요. 진짜로 힘든 사람의 눈빛이 보여요. 수민은 안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근데 말이죠. 3천만 원은 큰 돈이에요. 제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수민은 실망했습니다. 아, 그러시죠. 당연하죠. 제 퇴직금이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거든요. 중도 해지하려면 은행 가서 절차를 밟아야 해요. 내일 아침에 은행 가볼게요. 정말요? 진짜 도와주실 거예요?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돈 있는 사람이 도와야죠. 저 돈 많아요. 쓸 데도 없고 어머니 빨리 나으시는 게 중요하죠. 수민은 눈물을 끌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다음 달에 보험금 나오면 바로요. 갚는 건 천천히 해도 돼요. 연락처 주시면 내일 연락드릴게요. 수민은 서둘러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네, 여기 제 번호 적을게요. 수민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급하게 써서 최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전화 꼭 기다릴게요. 최 사장은 메모를 받으며 네, 내일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수민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수민은 서둘러 발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승리의 기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바텐더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 여자 수상해 보였는데요. 수상하지. 거짓말 투성이야. 아셨어요? 그럼 왜? 김 바텐더, 오랜만에 재미있는 게임이 시작됐어. 근데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무슨 뜻이세요? 저 친구 분명 누군가한테 떠밀려서 이 일을 하고 있을 거야. 뒤에 더 나쁜 놈들이 있어. 나는 저 친구를 구해주고 싶어.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빚을 갚는 거지. 옛날에 나도 도움받았으니까. 그날 밤 11시, 최 사장은 집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 밤중에. 박 반장, 나야 최 사장. 최 사장, 오랜만인데? 무슨 일이야? 밤. 늦게 전화하는 거 보니 급한 일인가? 미안해요. 밤늦게. 그런데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박 반장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인데? 요즘 강남 호텔 바에서 젊은 여자가 명품 들고 나타나서 노인들한테 급전 사기치는 거 사건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거 지금 우리 이 팀에서 비밀리에 조사 중인 건데. 역시 있었군요.
박 반장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사장 혹시 너 당한 거야? 최 사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하기 전이에요. 오늘 저한테 접근했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신고해야지. 내가 바로 팀한테 연락할게. 박 반장님, 진정해요. 아직 신고하면 안 돼요. 박 반장은 이해 못하겠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현행범으로 잡으면 되잖아. 그럼 그 친구만 잡히잖아요. 뒤에 있는 큰 놈들은 도망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구나. 최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버릇? 남 살리는 버릇. 그거 40년 동안 계속 그랬잖아. 사기당한 사업가 살려주고, 부도난 회사 살려주고. 박 반장님도 알잖아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박 반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최 사장이 투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을 때의 일을, 그리고 한 선배가 어떻게 최 사장을 구해줬는지를 박 반장은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선우 회장님 이야기지. 그분이 너를 구해주셨지. 최 사장은 약간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 회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지금 없어요. 전 재산 날리고 아내 임신 중이고 집까지 날아갔을 때 회장님이 저를 회사로 데려가셨어요. 알아. 내가 그때 옆에서 다 봤잖아.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자네가 받은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주게. 그게 진짜 부자의 삶이야. 박 반장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뭘 도와줄까? 친구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이름은 김수민, 전화번호는 010-3847-2956. 누가 뒤에 있는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았어. 내일 아침까지 조사해서 알려줄게. 근데 최 사장, 조심해.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예전 같지 않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폭력도 서슴지 않아. 최 사장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나도 40년은 놀아본 사람인데. 그리고 이번엔 좀 다른 계획이 있어요. 다른 계획? 이 친구를 구해주고 싶어요. 처벌이 아니라 회복으로요. 박 반장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또 돈 날릴 생각 아니지? 최 사장은 웃으며 말합니다. 날리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죠. 사람에게요. 박 반장은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 7시까지 문자로 보내줄게. 그리고 최 사장, 진짜 조심해. 고마워요. 박 반장님. 그 다음에 가볍게 식사해요. 알았어. 다음에 보자고. 전화를 끊은 최 사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혼자말로 나직히 말했습니다. 수민 씨, 당신도 피해자겠지. 누군가의 희생양. 다음 날 최 사장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최 사장은 문자를 열었습니다. 박 반장이 보낸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며 최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 사장은 천천히 문자를 읽었습니다. 본명 김지은, 28세. 3년 전 어머니 수술비로 대부업체에서 2천만 원 대출. 현재 원리금 8천만 원으로 불어남. 대부업체 대표 김태수, 1구 소재. 폭력 전과 3범. 김지은을 협박해 노인 대상 사기 강요 추정. 현재까지 피해자 5명. 총 피해액 1억 5천만 원. 최 사장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수민, 아니 김지은은 피해자였습니다. 더 큰 악의 희생양이었죠. 최 사장은 결심한 듯 나직히 말했습니다. 좋아. 이번엔 큰 거 한번 해보자. 다음 날 오후 3시. 최 사장은 수민을 인사동의 한 조용한 전통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150년 된 한옥을 개조한 이 찻집은 최 사장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수민이 밝은 얼굴로 약간 숨차게 안으로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찾아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최 사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수민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옥 인테리어, 조용한 분위기, 비싼 찻잔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돈 많은 사람이네. 오늘 성공하겠어. 여기 차가 정말 맛있어요. 제가 40년 다닌 곳이에요. 와, 40년이나요? 여기 정말 멋있네요. 손님, 우전차 나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최 사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수민 씨, 어젯밤에 수민 씨. 이야기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수민은 기대감과 함께 긴장하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수민은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요? 최 사장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여기 3천만 원이 있어요. 은행에서 아침에 찾아왔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건 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겁니다. 갚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짜로요? 공짜는 아니죠. 대신 제 부탁을 들어주셔야 해요. 수민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공짜는 없어. 무슨 조건이지? 설마. 온갖 나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민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부탁이신데요? 한 달간 제 말벗이 되어주세요. 네, 주 3회 2시간씩만 같이 차 마시고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주세요. 젊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민은 여전히 말도 안 된다고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요? 다른 분들도 많으실 텐데. 최 사장은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수민 씨한테서 제 딸이 보여서요. 딸이요? 제 딸이 미국에 있어요. 나이가 수민 씨랑 비슷해요. 29살,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작년에 손자도 나왔어요. 수민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좋으시겠어요. 최 사장은 쓸쓸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좋긴 한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요. 영상통화는 하지만 화면으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최 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짜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민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민은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최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내도 5년 전에 먼저 갔고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TV 켜놓고 라디오 켜놓고 그래도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수민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수민 씨, 저는 돈이 많아요. 은퇴하고 나니까 쓸 데도 없어요. 자식들 다 컸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더 뭘 해요? 근데 외로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외로움이더라고요. 수민은 최 사장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노인은 정말 순수하게 말벗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최 사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다른 건 절대 없어요. 제가 불편하게 하면 언제든 그만두셔도 돼요. 식사는 제가 살게요. 교통비도 드릴게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수민 씨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수민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최 사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수민 씨가 저한테는 딸 같아서요. 그리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수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장님도요? 네. 30년 전에 전 재산을 날렸어요. 투자 사기를 당해서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내 임신 중이었는데 집까지 날아갔거든요. 세상에, 그때 한 분이 저를 구해 주셨어요. 회사에 데려가서 일할 기회를 주시고 집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수미는 복잡한 표정이 되어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이면 김태수에게 갚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정말 선한 사람 같았습니다. 수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사실은 최 사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수민 씨,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수민 씨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뿐이에요. 수미는 눈물 흘렸다. 사장님, 자,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내일 오후 3시에 한강공원에서 만나요. 산책하면서 이야기해요. 수미는 울면서 돈이 든 봉투를 받았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평생은 무겁고요. 한 달만 기억하세요. 수미는 봉투를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죄책감, 안도감, 고마움, 그리고 혼란.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사장님. 네, 내일 봬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민이 나간 후 최 사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박 반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단계 완료. 이제부터 2단계 시작.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미는 약속대로 주 3회 최 사장을 만났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니, 잠깐. 수미는 월수금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최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민 씨, 오늘 시간 괜찮으면 한강에서 산책 어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수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약속 날이 아닌데.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최 사장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한강공원 여의도 구역.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 정말 좋죠? 이런 날은 집에만 있기 아까워요. 네, 정말 좋아요. 요즘 날씨가 딱 좋네요. 수민 씨는 산책 자주 해요. 아니요, 요즘 바빠서 사장님 만나러 올 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건강도 챙겨드리는 셈이네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 너머로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 수민 씨. 어머니는 좀 어때요? 수술은 잘 되셨어요? 수미는 잠시 멈칫하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 네. 잘 되었어요. 언제 수술하셨어요? 수미는 생각해두지 않았기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요. 금요일이요?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저랑 만났을 때 수술 전이었네요. 그런데 수민 씨가 별로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는데 수미는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워낙 강한 편이라서요. 겉으로 티 안 내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보험금은 언제쯤 나온다고 했죠? 다음 주요. 아니, 다다음 주. 처음에는 다음 달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수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지 회사가 어디라고 했죠? 한국건설? 수미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성건설이요. 최 사장은 고개를 갸웃하며 처음에는 한국건설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당황하는 수민. 아, 그게 제가 말을 잘못. 최 사장은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건도 처음에는 횡령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배임이라고 하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 사장은 여전히 부드러운 표정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의 수민. 네.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수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난 40년 넘게 사람을 봐왔어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그걸 알아야 투자를 해요. 눈물이 고이는 수민. 사장님,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은요, 한 곳에 집중을 못해요. 계속 흔들려요.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 바뀌어요. 디테일이 흐려지거나 바뀌죠. 울먹이는 수민. 저는 최 사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말할게요. 최 사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를 꺼내보는 최 사장. 본명 김지은 씨, 28세, 인천 출신, 어머니 김순자 씨는 3년 전 암 수술을 받으셨고 현재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숨이 막힌 수민. 어떻게 3년 전 어머니 수술비로 대부업체 태양금융에서 2천만 원을 빌리셨죠? 현재 이자가 불어서 8천만 원이 되었고요. 수민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대부업체 대표 김태수, 폭력 전과 3범. 그 사람이 당신을 협박해서 이 일을 시킨 거죠? 수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진정하세요. 천천히 이야기해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가 아팠고 병원비가 없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왔고 수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어머니의 암 진단, 긴급하게 필요했던 수술비 2천만 원, 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거절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대부업체. 처음에는 이자가 조금 높아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자가 너무 빨리 불어났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갚아도 원금은 하나도 안 줄고 최 사장은 수민의 말을 조용히 듣습니다. 1년 뒤에는 4천만 원이 됐고 2년 뒤에는 6천만 원. 지금은 8천만 원이에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카페에서도 일하고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근데 이자도 못 갚겠더라고요. 그때 김태수가 제안한 거군요. 이렇게 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이 노인분들한테 접근해서 급전을 빌려달라고 하면 한 건당 500만 원씩 빚에서 까주겠다고. 그래서 5명한테 했던 거군요. 2,500만 원 탕감 받으려고. 저도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협박했어요. 안 하면 어머니한테 가겠다고. 어머니는 제가 빚진 것도 모르세요. 암 재발할까봐 걱정돼서 비밀로 했거든요. 수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최 사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민 씨, 아니, 지은 씨, 이제 진짜 이름으로 부를게요. 네, 고생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놀라는 지은. 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절박했던 거죠.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던 거고. 울먹이는 지은. 사장님, 근데 지은 씨, 이제 선택해야 해요. 선택이요? 내일 다시 만나요. 그때 제가 2가지 선택지를 드릴게요.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지은. 사장님, 저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최 사장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건 내일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택시비 드릴게요. 택시 타고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최 사장은 10만 원을 건넸습니다. 지은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최 사장이 그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드세요. 내일 만나려면 기운이 있어야죠. 눈물을 닦는 지은. 감사합니다. 정말 다음 날 오후 2시 지은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무엇을 원하는 걸까? 손은 계속 떨렸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후 3시 정확히 약속 시간에 최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네. 잠이 안 왔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차 시키죠? 따뜻한 걸로. 최 사장은 가방에서 2개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흰색, 하나는 파란색 봉투였습니다. 지은 씨, 여기 봉투 2개가 있어요. 불안하게 봉투를 바라보는 지은. 네. 왼쪽 흰색 봉투를 가리키는 최 사장. 이 안에는 경찰서 신고서가 들어있어요. 지은은 숨이 멎었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5명이에요. 총 피해액 1억 5천만 원. 증거도 다 모았어요. 피해자 진술서, 통장 거래 내역, 당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목이 메이는 지은. 이걸 선택하면 당신은 사기죄로 입건됩니다. 아마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초범이고 협박에 의한 범죄니까. 하지만 전과자가 되는 건 피할 수 없어요.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이번은 오른쪽 파란색 봉투를 가리키는 최 사장. 이 안에는 제 명함과 계약서가 들어있어요. 눈을 뜨고 깜짝 놀라는 지은. 계약서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투자 컨설팅 회사의 6개월 계약직 채용 제안서예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의 지은 저를 채용하신다고요? 네. 월급은 280만 원. 6개월 후 정식 직원이 되면 연봉 3,6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지은. 하지만 저는 사기꾼인데 왜? 최 사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씩 공제할 거예요. 그 돈으로 제가 김태수에게 당신 빚을 대신 갚아줄 겁니다. 놀라는 지은. 네, 8천만 원이면 160개월. 13년 반이 걸리네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5천만 원은 선불로 갚아줄게요. 그럼 당신은 3천만 원만 갚으면 돼요. 60개월, 5년이면 되겠네요. 울먹이는 지은. 사장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조용히 말하는 최 사장.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진짜 이유를.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것, 어머니가 혼자 자신을 키우셨다는 것, 대학도 못 가고 일찍 사회에 나왔다는 것, 그래도 행복했다는 것, 어머니와 단둘이지만 행복했다는 것. 그런데 3년 전에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3기였어요. 수술 안 하면 6개월이라고 했어요. 최 사장은 여전히 조용히 지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제 전부였는데 엄마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신용등급이 낮다고, 담보가 없다고. 지은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사장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하세요. 그때 친구가 알려줬어요. 대부업체 있다고. 거기는 신용등급 안 본다고. 저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랐어요.
김태수를 만난 거군요. 네.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2천만 원을 바로 빌려줬어요. 이자가 한 달에 3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그런데 갚지 못한 거죠.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이 고작이었어요.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지은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1년 후 빚이 4천만 원이 됐다는 것. 김태수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것. 어머니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것. 그때 그 사람이 제안했어요. 이렇게 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절대 못한다고. 근데, 어머니를 협박했군요. 네. 어머니한테 가겠다고. 어머니는 제가 빚진 것도 몰라요. 암 재발할까봐 숨겼거든요.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가서 말하겠다고. 저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저도 싫었어요. 첫 번째 할아버지한테 접근했을 때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안 하면 엄마가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최 사장은 조용히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지은은 나직히 울었습니다. 지은 씨, 30년 전에 저도 전 재산을 잃었어요. 고개를 드는 지은,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믿었던 사람한테요. 10년간 모은 돈 5억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지은은 숨죽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8개월이었어요. 집도 담보로 잡혀서 날아갔죠. 저는 정말 한강에 갔어요. 죽으려고. 그 말에 놀라는 지은, 사장님, 다리 난간에 서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잡더라고요. 제 애 학교 선배였어요. 선우 회장님이라고. 당시 중견 투자회사 대표셨죠. 최 사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회장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자네는 죽으면 끝이지만 아내와 태어날 아이는 어쩌고?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은은 눈물 글썽이며 최 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자기 회사로 데려가셨어요. 일할 기회를 주셨죠.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서류 정리하고 심부름하고 그렇게 5년을 일했어요. 5년 후에 회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안에 집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이 말에 놀라는 지은, 집을요? 네. 회장님이 제 명의로 작은 아파트를 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자네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 자네가 성공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 기회를 돌려주게. 찻집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약속 지키고 있나?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있나? 였어요. 눈물 흘리는 지은, 사장님, 지은 씨,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절박했던 거예요. 저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예요. 말없이 듣는 지은, 두 봉투를 가리키는 최 사장, 자, 이제 선택하세요. 경찰서로 갈 건가요? 아니면 내일부터 출근할 건가요? 떨리는 손으로 파란색 봉투를 집는 지은, 저, 출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평생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미소 짓는 최 사장, 평생까지는 아니고요. 5년만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리고 고개 드는 지은, 네, 언젠가 당신도 힘든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갚는 거예요. 울먹이는 지은,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는 최 사장, 자, 여기 계약서 있어요. 읽어보시고 서명하세요. 그리고 이건 최 사장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태수 앞으로 5천만 원짜리 수표예요. 오늘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고 빚 증서를 받아올 겁니다. 놀라는 지은. 오늘이요? 직접요? 네. 박 반장이라고 같이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김태수는 당신한테 절대 연락 못 해요. 결국 지은은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손살에 치는 최 사장. 갚는 건 일로 하세요.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인데 혹시 컴퓨터는 할 줄 알아요? 눈물 닦으며 말하는 지은. 네, 워드랑 엑셀 정도는요. 충분해요. 내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하세요. 주소는 계약서에 있어요. 고개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는 지은. 네, 정말 감사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민, 아니 지은은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출근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의 작은 사무실에서 그녀는 서류 정리, 고객 관리, 회계 업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은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오는 최 사장. 지은 씨, 아직도 이래요? 벌써 6시가 넘었는데 집중해서 일하는 지은. 아, 사장님. 이것만 마무리하려고요. 거의 다 됐어요. 뭐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노인 대상 사기 예방 자료 만들라고 하신 거. 아, 그거요. 진행이 어때요? 거의 다 끝났어요. 한번 보실래요? 최 사장은 지은이 만든 자료를 봤습니다.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가이드 제목 아래 여러 항목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일장은 로맨스 스캠 유형이에요. 젊은 사람이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만든 후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제가 했던 방식이에요. 2장은 급전 사기. 가족이나 본인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수법. 3장은 투자 사기. 4장은 보이스피싱. 감탄하는 최 사장. 정리를 정말 잘했네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지은. 그리고 각 항목마다 제가 실제로 썼던 말들을 넣었어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떤 말로 신뢰를 얻는지. 힘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잠시 침묵하는 지은. 힘들었어요. 타이핑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고개를 끄덕이는 최 사장. 하지만 이걸로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해요. 출력해 볼게요. 지은이 문서를 출력했습니다. 총 47페이지. 최 사장은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는 최 사장. 가장 많이 썼던 말. 저는 정말 힘들어요. 가족이 아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정말 솔직하게 썼네요. 숨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게 진짜 사기꾼들이 쓰는 말이니까요. 계속 읽는 최 사장. 피해를 예방하는 법. 첫 번째,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두 번째, 급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급한 상황이면 경찰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라고 하세요. 세 번째, 가족처럼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하세요. 지은이 궁금해하며 물어봅니다. 사장님, 이거 정말 도움이 될까요? 고개 끄덕이는 최 사장. 물론이죠. 아주 실용적이에요. 지은 씨, 이번 주 토요일에 복지관에서 노인 대상 교육이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사장님이 강연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아니라 지은 씨가 해요. 깜짝 놀라는 지은. 네, 저요? 네. 지은 씨가 직접 어르신들께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사기꾼들이 접근하는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당황하는 지은. 저는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근데 지은 씨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왜요? 경험자니까요.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직접 겪은 거니까요. 그게 가장 설득력 있어요. 불안한 듯 말하는 지은. 제가 사기꾼이었다는 걸 밝혀야 하나요? 진지하게 지은을 보는 최 사장. 그건 지은 씨가 결정하세요. 밝히고 싶으면 밝히고 아니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라고 하면 돼요. 고민하는 지은.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강연까지 3일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네. 해볼게요. 떨리지만 해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복지관 강당. 약 60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무대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손이 너무 떨려요. 괜찮아요. 그냥 지은 씨 이야기를 하면 돼요. 원고 보지 말고 진심을 이야기하세요. 진심이요? 네.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어르신들이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그 진심만 전하면 돼요. 다음 순서는 노인 대상 사기 예방법입니다. 강사로 김지은 씨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의 지은.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강당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의 지은이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글썽이는 지은. 저는 6개월 전까지 여러분 같은 어르신들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술렁이는 소리가 강당에 흘렀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지은.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호텔바에 가서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다가가서 거짓말로 돈을 빼앗았습니다. 청중들이 더 술렁거렸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5명의 어르신들께 총 1억 5천만 원을 사기쳤습니다. 지은은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면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한테 속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저처럼 나쁜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조금 안정된 목소리로 지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어떤 말을 썼는지, 어떻게 신뢰를 얻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강연이 끝났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나쁜 짓 하고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벌 받지도 않고? 청중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벌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제가 속인 분들의 얼굴이 보여요. 그분들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평생 그 죄를 안고 살 겁니다. 근데 경찰에는 안 갔어요? 눈물 흘리는 지은. 제게 2번째 기회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처벌 대신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지은은 무대 옆에 서 있는 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지금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고백하고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양반이 참 대단하구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분이 있다니. 네. 저는 매일 그분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가씨, 그럼 이제는 진짜 착하게 살 거지? 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안 속으시도록
계속 이런 교육 다니겠습니다. 지은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강당 가득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은 다시 한번 강당에 있는 어르신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지은은 최 사장에게 고마움을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최 사장은 잔잔한 미소로 칭찬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 사장과 함께 시니어 보호 컨설팅이라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시니어 보호 컨설팅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며칠 전에 젊은 남자가 접근해서 투자하면 돈을 2배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인가요? 어르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은은 30분 동안 그 어르신과 통화하며 그것이 전형적인 투자 사기임을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은 감사 인사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오는 최 사장. 또 전화 왔어요? 네, 이번 주만 벌써 12건째예요. 다행히 모두 사기당하기 전에 연락 주셨어요. 감탄하는 최 사장. 지은 씨 강연 효과네요. 요즘 지은 씨가 강연하는 복지관마다 전화가 쇄도한다면서요? 쑥스럽게 웃는 지은. 어르신들이 제 번호를 다 저장하셨대요. 사기 방지 김지은이라고. 좋은 별명인데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기회를 안 주셨으면. 아니에요. 지은 씨가 잘한 거예요. 사무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들어오세요. 야, 최 사장. 박 반장, 오랜만이에요. 회사 키웠네? 여기 텅 비었는데. 지은 씨가 열심히 해줘서요. 참, 인사해요. 우리 직원 김지은 씨, 안녕하세요. 박 반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 그나저나 요즘 소문났더라고? 사기 예방 교육하는 젊은 여자가 있다고. 그게 지은 씨였구나. 겸손하게 웃는 지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야, 최 사장. 너 또 했구나. 뭐려? 사람 살리는 거. 선우 회장님이 너한테 했던 것처럼. 약속은 지켜야죠. 그나저나 최 사장. 김태수 그 새끼 감방에 있어. 네, 김태수가요? 최 사장이 증서 받아올 때 우리가 뒤조사했거든. 그 새끼가 지은 씨 말고도 피해자가 20명이 넘더라고. 불법 사채, 협박, 폭행 다 털렸어. 징역 5년 나왔어. 그럼 이제 완전히 끝난 거네요. 응, 지은 씨 자유야. 그 새끼 나와도 지은 씨한테 절대 못 와. 감사합니다. 정말 밥 먹으러 갈까요? 그래, 가자고. 지은 씨도 같이 와요. 오늘은 일찍 퇴근. 지은은 밝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맛있는 것 먹으러 가요. 며칠 후 금요일 저녁, 최 사장은 오랜만에 그 호텔 바를 찾았습니다. 최 사장에게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는 바텐더. 사장님, 오랜만이세요. 그러게요. 요즘 바빠서 못 왔어요. 예전에 오셨던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됐어요? 사기꾼이었던. 잘 지내요. 지금은 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장님이시네요. 위스키 마시며 최 사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기회만 주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구에서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최 사장은 그녀를 힐끗 봤습니다. 명품 가방,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불안한 눈빛. 사장님, 저 여자 최 사장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하, 알아요. 그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최 사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6개월 전에 지은처럼 저기 실례지만 여기 자리 괜찮나요? 최 사장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여성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몇 분 후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졌다는 이야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조용히 듣던 최 사장, 잠깐만요. 네. 최 사장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명함 받으며 읽는 여성. 시니어 보호 컨설팅. 두 번째 기회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드럽게 웃으며 말하는 최 사장.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하세요. 혼란스러워하는 여성. 이게 무슨 진지하게 여성을 쳐다보며 말하는 최 사장. 당신 지금 힘든 거 알아요. 누가 시켜서 이 일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건 답이 아니에요. 당황하는 낯선 여성.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명함을 가리키며 최 사장이 말을 이어갑니다. 여기 전화하면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예전에 당신처럼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같은 처지에 사람들을 돕고 있죠. 낯선 여성은 최 사장의 진심이 전달된 것인지 눈물을 글썽이며 명함을 쳐다봤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최 사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번째 실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예요. 내일 전화하세요. 여성은 명함을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발을 나갔습니다. 사장님, 또 시작이신가요? 끝이 없는 일이에요. 힘든 사람들은 계속 있으니까.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위스키를 마시며 미소 짓는 최 사장. 대단한 게 아니에요. 빚을 갚는 거예요. 제가 받은 걸 돌려주는 거죠.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은은 이제 100군데가 넘는 복지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지은 씨를 호명합니다. 올해의 사회공헌상 수상자 시니어 보호 컨설팅 김지은 씨. 지은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상패를 받고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한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지은은 청중석의 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최 사장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지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사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죠. 우리 직원이 상 받는데 사장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처음부터 제가 사기꾼인 걸 아셨잖아요. 그냥 신고하셨으면 끝이었는데. 선우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물으셨어요. 자네는 왜 내가 자네를 구했다고 생각하나? 지은은 조용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제가 불쌍해서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아니야. 자네 눈에서 희망을 봤어.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빛. 눈물 글썽이는 지은. 지은 씨 눈에서도 똑같은 걸 봤어요. 절박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 그런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사장님, 저는 평생 사장님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다른 힘든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지은.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김지은입니다. 네, 자살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지은은 전화를 끊고 급하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누구예요? 50대 남성분인데 투자 사기 당해서 전 재산 날리셨대요. 지금 한강에 계신데요. 같이 가죠. 사장님도요? 당연하죠. 우리가 하는 일인데. 두 사람이 열심히 뛰어갑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 사장은 30년 전 선우 회장에게 받은 두 번째 기회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자신이 받은 용서를 이제 다른 절박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는 사람입니다. 특히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여유입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속이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속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주변을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다른 이야기에서 만나요.